성조 숙증이 왔다고 해서 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요즘은 상담도 잘 되면서 치료도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 아이하고 아니 부모님이 잘 살피셔서 좋은 의료기관을 찾으시는 것도. 네. 안녕하세요. 육아한방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영 원장입니다. 요즘 성조수증이 하도가 되잖아요. 그쵸. 언제부터 이렇게 성조수증에 예민하게 되었을까요? 뭐 이건 조금 식상한 얘기지만요. 성분물이 들어오면서 그렇죠. 인스턴트 식품. 네, 인스턴트 음식과 환경 호르몬이 노출되면서 성장이 빨라진다고. 그러니까요. 이거 너무 식상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맞거든요. 네.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성조수증이라는 말을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도 이제 갑자기 애들이 몸의 변화가 자꾸 빨라지면서 어머니들께서도 신경 쓰게 되고요. 그 최근 한 5, 6년 전부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때 초경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6학년 정도만 되더라도 뭐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고 빠른 애들은 한 4학년, 5학년 때도 초경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아무래도 정말 아까 뭐 우스갯소리에 서구 문명이 이제 되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그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겠죠. 성조수증은 보통 이제 8세 이전의 여자아이나 만 9세 이전의 남자에게 2차 성징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2차 성징은 사춘기는 누구나 겪게 되는 과정이지만 너무 빨리 이게 오게 되면 키가 작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거보다도 아이들이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을 관리가 그렇죠. 정신적인 성장은 안 돼 있는데 몸만 자꾸 커지니까요. 그렇죠. 당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2차 성징 시작은 여아 평균 10에서 11세, 남아 평균은 13세에서 14세지만 여자아이들은 빨라져서 만 8세 전쯤으로 해서 가슴이 발달한다든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만 9세 전후로 해서 고환이 발달되든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주숙증에 대한 이제 체크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키가 컸을 경우 그죠? 그렇죠. 이제 갑자기 그게 훅 자란 거죠. 키가 많이 큰다고 해서 사실 좋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엄마들 입장에서는요. 갑자기 키가 크면 잘 큰지 일단 알죠. 신납니다. 갑자기 옷이 좀 확 줄어든다는 느낌? 한 1년에 갑자기 10cm. 갑자기 그러니까요. 5, 6cm 아니고요. 8cm 이상 크게 되면 그게 기뻐할 일만은 아니라는 그래서 거죠. 이제 그게 성조수증도 의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체크 포인트가 한 몇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키가 갑자기 커졌어요. 그리고 또요. 두 번째는 또래에 비해 조숙해져 보여요. 약간 나이가 들어 그렇죠. 보이는 거니까요. 왠지 아기 같은데 아기가 조금 청소년 같고 좀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세 번째는 보통 이제 업무가 났다는 경우가 그쵸. 있어요. 그것도 예. 생각없이 정말 깜짝 근데 놀라게 그것보다 제일 빠른 게 한이 오는 이유가 가슴이 아프다. 예, 그 네 번째가 그죠? 가슴 몽우리가 생겼다. 예, 막 움직이거나 만지면 아프다는 소리. 그리고 예. 다섯 번째 당연히 이제 애가 초경을 좀 빨리 그 시작했다든지. 생리가 시작됐다는 거. 그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 고환이 커지고 착색이 색깔이 약간 변하기 색깔 시작한 되네요. 거. 그 사실 요즘은 사실 그냥 눈에 딱 띄잖아요. 근데 잘 왜냐면 애들이 저 정도 되면 엄마한테는 잘 안 보여주거든요. 맞네요. 제가 남자가 아니어서. 근데 이제 아빠들하고 이게 목욕탕을 좀 가면 보잖아요. 좋은데 네. 요즘 아빠들이 바빠서 잘 목욕탕 같이 안 그래서 가거든요. 혼자 샤워하고 많이 가고. 여자애들은 그래도 엄마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가슴도 외형적으로 보이는데 남자애들은 잘 체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뭐 일곱 번째 같은 경우는 목젖이 나오고 이제 아무래도 목소리가 변성기가 되니까 목소리가 좀 걸걸거리는 그런 변하겠죠. 목소리로 변하는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는 머리하고 얼굴에 이제 기름기, 여드름 그렇죠. 여드름 이마부터 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마부터 네. 애들이 이마부터 나는 게 보통 이제 까자라는 인스턴트식품 같은 거 많이 먹게 되면 네. 장이 안 좋아지면서 이마 쪽에 여드름 나거든요. 그쵸. 피지선이 발달되면서 아홉 번째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 중에 키가 빨리 크고 빨리 멈춘 경우가 있어요. 약간 엄마가 빠른 유전적이죠. 경우네요. 그죠? 유전적인 경향이 있어요. 열 번째 같은 경우 아기 때 어릴 때부터 출생 이후에 이빨이 특히 빨리 나거나 또 아이가 빨리 걷고 빨리 말하는 등 성장 발육이 또래에 비해서 좀 빠른 근데 애들이 있어요. 그건 또 절대적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이빨이 빠르다고 전부 다 물론 대부분이 그렇지만 다 100%는 아니니까. 아니라도 예. 그래도 이제 그 가능성이 부분은 있다는 제 얘기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서 좀 주의해서 하시라는 체크할 거.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11번째는 또래에 비해서 체중이 많이 나고 지방이 많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뚱뚱하면 빠를 거라고. 근데 이것도 100%는 아닙니다. 저희가 아기 한 17년 정도 하면서 옛날에도 성조수증 치료를 해줬거든요. 이제 그때는 체중이 많이 나은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쵸. 그때는 오히려 관리가 정말 편했어요. 왜냐하면 살만 빼주면. 살만 빼주면
그러면 네. 아이들이 이제 성적 수준도 좀 이게 놓쳐지면서 전체적으로 했는데 요즘은 마르고 키가 작으면서도 가슴 몽골이가 생기고 하는 애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아주 복합적이고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뭐 말하다 보니까 한 11가지 정도 됐는데요. 이 중에서도 한 3가지 정도가 해당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성적 수준에 의심이 될 수 있으니 되죠. 어머니께서는 조금 더 신경 적극적으로 쓰고 신경 쓰고 체크하고 아니면 아무래도 병원에서 조금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죠. 전문의하고 예.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성적 수준의 원인을 여러 가지 많긴 한데 그게 몇 가지도 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도수증의 원인은 첫 번째 아무래도 음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음식이죠. 아이들 네. 군것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군것질이 뭡니까? 달달한 건데 달달하면 그냥 설탕 맛뿐 아니라 인공 감미료 같은 게 첨가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학 첨가물에 노출이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또 인스턴트 강황 육류에 대해서 많이 먹게 되는데 그쵸. 이런데 이제 학용 호르몬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쵸, 이제 그런 그쵸. 부분도 조금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이 너무 많아지고 뭐 밥도 먹고 빵도 먹고 과일도 먹고 이게 전부 다 당류가 되기 때문에요. 그것들을 너무 먹게 되면 아무래도 비만 걱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수증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 아이들 또 여성 호르몬을 조금 더 부추기는 음식들이 특히 있습니다. 우리 갑자기 생각났는데 석류. 그 성인은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먹게 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있잖아요. 야한 것들. 그렇죠. 있잖아요. 요즘에 동영상이나 성인물들의 노출이 좀 빠를 경우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노출도 그렇고 그런 뭐 야한 동영상보다도 요즘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영상을 통해서 자기 아이돌이라든지 너무 빨리 그 성숙해지더라고요. 정신적으로도. 약간 그런 것들 보면 그런 매체를 접하면서 성적 자극이 좀 빨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도 원인이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뭐, 살짝 예, 생각해봤어요. 예. 저는 여자 한의사다 보니까 이제 가슴이 아프다고 오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가슴이 아픈 게 아니고 이제 가슴이 찌릿찌릿 나오기 시작한다고 얘기하는 경우 한의원에 많이 오는데요. 근데 정말 그 호르몬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변화는 없는데 가슴만 예, 그런 찌릿찌릿 애들도 아프다고 있어요. 하죠. 예, 그게 그런 이제 애들. 여름 한 5월, 6월부터 많아지는데요. 성도숙증을 의심할 수 있는데 이 단계는 음식물 관리. 그다음에 아이가 열이 너무 많은 음식을 많이 먹을 경우 흉곽 쪽에 위장 수별이 생겨서 가슴부터 머리까지가 더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신호가 옵니다. 찌릿찌릿하게. 그래서 엄마들이 이게 진짜 성도숙증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때 아무래도 이제 피 검사를 해보겠지만 피 검사상에도 큰 변화가 없는데도 아이는 자꾸 가슴이 가슴이 찌릿하고. 찌릿. 근데 그게 약간 처음 신호겠죠. 단 음식을 조금 적게 먹고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가급적이면 절제하는 게 이때는 꼭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의 음식물 관리는 성도숙증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안 먹으려고 노력해도 몸에 쌓이게 되면 아무래도 수분 섭취와 운동으로 순환을 많이 시키는 것도 그렇죠. 도움이 그래서 됩니다. 성저수증 같은 경우에 초기 단계 약간 가슴이 약간 몽우리가 잡히고 막 그런 상태에서는 빨리빨리 해결해 주게 되면 그게 이제 가슴 몽우리도 풀어지고 좀 전체적으로 관리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때 부모님께서 아이들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가지시면서 그리고 우리 아이의 몸 상태를 관찰도 자꾸 하셔야 되고. 체크를 하면서 아이가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지 그걸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성조숙증을 일으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걸려서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전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식습관 그리고 네. 몸 상태를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성조수증이 의심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때는 반드시 좀 전문 병원이라든지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서 빨리 치료받는 것이 아이 키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조숙증이 왔다고 해서 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요즘은 상담도 잘 되면서 치료도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 아이하고 아니 부모님이 잘 살피셔서 좋은 의료기관을 찾으시는 것도 네. 자, 이처럼 뭐 궁금한 여가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준비해 드릴 거고요.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영윤 원장, 수다쟁이 최미애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겠습니다. 육아는 한방 한방.